여러분,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170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환경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칭찬을 많이 썼어요. 뭐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고 공공부문의 안정도 봐줄만 하다. 인프라스트럭처는 세계적인 수준이고 노동자들의 숙련도는 굉장히 높다. 게다가 민간 영역의 역동성 또한 그 어느 나라 못지않다. 이렇게 극찬의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것은요, 대한민국의 규제, 그것도 복잡하고 불투명한 규제가 결국 CEO들을 감옥으로 보낸다. CEO들을 감옥으로 보낼 만큼 규제가 엄청나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CEO를 감옥으로 보낸다는데, 사장을 감옥으로 보낸다는데 누가 여기 가서 사업하랴 이런 이야기잖아요. 결국 칭찬은 굉장히 많았지만 그 보고서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은요, 사업하지 마라, 한국에서 사업 잘못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뭐 이런 얘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가장 심각하게 이야기한 것은요, 이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의원 입법 형태로 법률이 80%가량 만들어지는데 이게 시장에 대한 영향평가 없이 통과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아예 대놓고 썼습니다. 대통령 시행령의 경우에도요, 업계나 이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의 수렴 없이 그냥 공포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민의 의견이나 시장의 의견이나 기업의 의견은 무시한 채 그냥 의원들 마음대로 입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대로. 심각한 것은요, 이렇게 영향평가 없이 통과를 시키는데 심각한 것은 그 법률들이 잘 들여다보면요, 외국계 CEO에게는 충격적인 그런 상황으로도 몰고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 GM의 카잼 사장 말입니다. 지난 2년간 불법 파견을 했다는 혐의로 2차례나 출국 금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로 이게 소송을 통해서 출국 금지를 풀었어요. 법정 다툼까지 갔습니다. 여기에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것은요, 회사의 실수로 근로자 한 명이 사망을 했다면 이것은요, 무조건 체포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감옥살이를 해야 돼요. 벌금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미국 국무부 투자환경 보고서에서는요, 자세히, 그것도 아주 자세히 집어넣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미국의 CEO들에게 한국에 투자하지 마라, 이 말하고도 지금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모든 이사직에서 다 사퇴를 했겠어요. 언제든지 사람이 죽으면 구속이 될 수 있다. 쿠팡만 하더라도 물류센터가 천지인데 이게 산업안전법이라는 게 이연령 비연령 아닙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옥살이 하기 싫어서 다 사퇴를 했어요. 다 사퇴를. 오죽했으면 사퇴를 했겠습니까? 그러니 미 국무부의 투자환경 보고서도 이런 환경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무책임한 공직사회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법률적 해석 이거요. 굉장히 자기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연령 비연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산업안전법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니까 항상 약자인 근로자 쪽에 서게 되고요. 그러면 경영계 쪽은 어떻게 돼요? 이게 해석에 따라서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여기다가 나열을 했습니다. 게다가 공직사회에서는요. 구두지침도 남발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구두지침도. 말로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야. 이것은 안전수칙 위반이야. 이렇게 구두지침도 남발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요. 시장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도 투자환경보고서에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 52시간제 노동시장에 대한 경직성을 또 한번 짚어냈습니다. 그만큼 주 52시간제나 최저임금이 지금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불러왔고 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결국 생산성 저하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이 투자환경보고서에서 미 국무부의 투자환경보고서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요. 외국기업 차별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그만큼 심각하게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 우리가 봐서는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기업한테는 좀 유리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미 국무부의 투자환경보고서는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 그만큼 심각하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외국계 기업들은요. 국내 기업에 대비해서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라 그러니까 미국계 기업이면 미국계 기업이 한국에 있는 거하고 미국계 기업이 미국에 있는 거하고 차이를 비교했을 때 이 불투명하고 복잡한 규제가 결국 한국이 더 심각하다. 그럴 바에야 한국으로 가지 말고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참 이런 것을 보면요. 대한민국의 장래가 진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장래가 이게 하나씩 하나씩 티끌처럼 쌓이지만요. 이 티끌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층을 이룹니다. 층을. 하나의 층을 이뤄요. 하나의 층을 이루다가 이게 점점 많이 쌓이면요. 큰 돌이 돼버립니다. 큰 암석이 돼버립니다. 그 암석은 깨지도 못해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는요. 점점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런 얘기하면 영국을 이야기하잖아요.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런데 지금 영국은 해가 지고 있죠. 벌써 오랫동안 졌잖아요. 그만큼요.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이게 미래에 대한 예측을 못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못하면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게 미래에 대한 예측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투자 환경에 대한 지금처럼의 어떤 규제보다는요. 시장 환경에 맞는 그런 탈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또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